세계가 휴전을 외치며 숨을 돌릴 때 이스라엘은 왜 레바논을 지도에서 지우려 할까요?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네타냐후의 감옥행을 막아줄 마지막 방패이자 전 세계 물류 지도를 통째로 바꿀 거대한 설계의 시작, 지금 공개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극적인 2주 휴전에 합의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야 전쟁이 멈추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 순간,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는 듯 레바논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겨우 만들어진 평화의 판을 이스라엘이 보란 듯이 짓밟으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지금 레바논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보복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폭격의 소리가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규모가 배 이상 커지면서 중동은 다시 한번 통제 불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멈추라고 외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왜 유독 레바논을 향한 포성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그 뒤에는 수백조 원짜리 글로벌 물류 전쟁과 코너에 몰린 한 정치인의 위험한 생존 게임, 그리고 미국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냉혹한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왜 전 세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전쟁을 끝장내려 하는지, 그 이면의 진실을 우리는 반드시 파헤쳐봐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은 이미 지난 3월 초부터 정교하게 설계된 흐름이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이스라엘 북부는 이미 주민 수만 명이 피난을 떠난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시한부 평화보다 당장 북쪽 국경에 목을 죄고 있는 헤즈볼라를 뿌리 뽑는 것이 더 시급한 생존 과제였던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의 단호하다 못해 오만한 태도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이 주간의 휴전에 레바논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며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합의안을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자기 입맛대로 편집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기이한 상황은 국제사회의 상식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면서 휴전 직후 14%나 급락했던 국제 유가는 다시 무섭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는커녕 오히려 대재앙의 전운이 짙어지는 이 상황, 왜 이스라엘은 유독 레바논이라는 카드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2026년 현재 중동의 지도를 통째로 바꾸려는 이스라엘의 거대한 설계와 그 속에 숨겨진 한국 경제의 운명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년 반 동안 전쟁에 쏟아부은 비용은 이미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가 통째로 흔들릴 만한 천문학적인 숫자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공습의 강도를 광기 어린 수준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는 이스라엘의 처절한 국가적 안보 위기감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이 아시아로 무게 중심을 옮기려는 이른바 아시아 회귀 전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미국의 아시아 이동은 곧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손을 떼는 순간 자신들을 지켜주던 압도적인 무기 지원과 유엔에서의 외교적 방패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온통 적국인 이스라엘에게 미국 없는 미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악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직접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다시 중동 깊숙이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미국이라는 거인이 옆에서 총을 쏘고 있는 지금 숙적인 헤즈볼라를 완전히 밟아 놓아야만 나중에 미국이 떠나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시계는 단일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미국과 새로운 10년짜리 안보 협정을 논의하며 미국이 떠난 뒤의 세상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외교적 약속보다 더 확실한 건 물리적인 위협 자체를 이 땅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이라는 냉혹한 판단입니다. 레바논 남부에 6개 사단의 정예 병력을 밀어넣고 작전 구역을 계속 넓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모든 비극은 아무런 힘이 없는 레바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식 권력 밖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무장단체 헤즈볼라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자신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전쟁의 대가를 목숨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이미 바닥이었던 레바논에게 이번 이스라엘의 역대급 공습은 국가 존립 자체를 흔드는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안보라는 거창한 명분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소름 돋는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개인의 정치적 생존 문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집권한 총리인 동시에 현직 총리 신분으로 사기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인물입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최대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비극적인 전쟁은 네타냐후에게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터진 이후 수년째 이어지던 그의 법정 일정은 계속해서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총리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는 논리는 그에게 합법적인 도피처를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타냐후가 감옥에 가는 시간은 그만큼 더 늦춰지는 셈입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사건은 네타냐후에게 결정적인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란의 중심부가 뿌리째 흔들리는 혼란 속에서 그의 재판은 또다시 기약 없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모두가 경제적 파탄과 인명 피해를 입고 있을 때 네타냐후 총리만은 감옥행을 피하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기괴한 이익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내부의 극우 세력들은 이제 레바논 남부 땅에 유대인 정착촌을 짓겠다는 부동산 광고까지 버젓이 돌리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넘어 아예 이스라엘의 땅으로 삼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극우 단체들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땅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시리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헤르몬산까지 차지하며 영토를 야금야금 넓히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보는 단순히 방어 차원을 넘어 중동의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네타냐후라는 한 정치인의 필사적인 생존 본능과 이스라엘의 영토 팽창주의가 결합된 아주 위험한 폭주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의 간절한 목소리보다 자신의 안위와 국가적 욕심이 우선인 지도자의 선택이 중동이라는 거대한 화약골을 통째로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가 더 흘러야 하는지 국제사회는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왜 이스라엘의 이런 위험한 질주를 뻔히 알면서도 묵인하는 걸까요? 그 답은 중국과의 사활을 건 패권 전쟁, 특히 기뢰 전쟁에 숨어 있습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전 세계 물류망을 장악하려 하자 미국은 이에 맞서 인도에서 유럽을 잇는 거대한 경제 회랑인 아이맥 카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이맥은 인도에서 출발한 물건을 배로 실어 나른 뒤 사우디와 요르단을 관통하는 철도를 타고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까지 옮기는 혁명적인 물류 경로입니다. 기존 바닷길보다 운송 시간은 40%, 물류 비용은 30%나 절감되는 이 길은 전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길이 완성되면 인도가 중국을 대신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서게 되고 중국의 물류 영향력은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거대한 고속도로의 최종 허브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라는 점입니다. 인도에서 출발한 모든 물자가 마지막으로 거치는 이 항구 바로 위에 헤즈볼라의 미사일 기지가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글로벌 기업도 헤즈볼라의 사정권 안에 있는 위험한 길에 수조 원의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함부로 막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미국의 야심찬 글로벌 물류 전략 자체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 재벌 아다니 그룹은 이미 하이파 항구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대규모 확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수백조 원의 자본이 이미 이 길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영토를 넓히고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것은 결국 아이맥이라는 거대한 경제 지도의 주인 자리를 꿰차기 위한 철저한 사전 작업입니다.
이 전쟁의 끝에서 이스라엘이 중동의 물류 중심지로 부상한다면 중동의 패권은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단순한 군사 강국을 넘어 인도와 유럽을 잇는 경제의 심장이 되겠다는 이스라엘의 야심은 지금 흐르는 피를 자양분 삼아 완성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아이맥은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길이 아닙니다. 중국산 물건에 관세 폭탄을 때리는 동시에 물건이 지나가는 길 자체를 바꿔버려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고도의 압박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박함과 미국의 패권 전략이 아이맥이라는 교집합에서 만나면서 레바논의 하늘은 오늘도 멈추지 않는 포연으로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냉정한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중동의 전쟁이 우리와 멀리 떨어진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물류 패권 전쟁의 결과는 이미 우리 식탁의 물가와 한국 핵심 산업의 명운을 결정짓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가 누리던 평범한 일상의 가격표는 가장 먼저 변하고 있습니다. 첫째, 향후 10년에서 15년간 벌어질 글로벌 물류 경로의 대전환을 주목하십시오. 아이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중국 중심의 기존 공급망은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우리 기업들에게는 뼈아픈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길 위에서 새로운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둘째, 한국산업연구원의 보고서가 경고한 골든타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맥은 중국의 폐쇄적인 1대1로와 달리 여러 나라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지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거대한 철도망 건설, 그리고 그 옆에 깔리는 송전망과 광케이블 사업에 우리 건설사와 전기장비 기업들이 진출할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셋째,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수주하여 우리 전통산업의 마지막 일감을 확보해야 합니다. 숙련된 베이비 부머 세대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안에 대형 수주를 따내야만 우리 산업이 첨단 분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타냐후의 개인적 생존과 미국의 거대 물류 전략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생존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기회를 낚아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정보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남이 기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쟁의 포성은 비극적이지만 그 이면의 경제적 흐름을 읽는 자만이 다가올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